마지막 41번부터 42번까지 장문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독해는 어떻게 푼다? 장문 독해는 일단 주제문하고 어휘 문제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주제문 풀듯이 어휘문 풀듯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주제문은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 준 뒤에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해 주시면서 이 틀에 맞춰가면서 글을 읽어 주시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어휘문도 주제문과 마찬가지로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해 준 뒤에 이 틀을 통해서 각 문항들을 판별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틀로서 판별이 안 될 시에는 앞뒤 문장과의 논리 혹은 문장 내의 논리를 통해서 각 문항들을 판별해 주시면 된다.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알아채지면, 뭔가 밝혀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상황이 정말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일단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어떤 내용이었어? 사건이 발생하면은 구경꾼들은 이게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된대? 결정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이 emergency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내용인 것 같아.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글을 계속 보시면 비상 상황은 항상 명확하게 라벨이 붙지 않는데, 뭐처럼 대기실로 들어오는 연기는 불에 의해서 유발될지도 몰라. 또는 대기실로 들어오는 연기는 단지 나타내는 거래. 스팀 파이프의 누출을. 다시, 대기실로 연기가 들어왔어. 근데 그 연기는 불 때문일 수도 있고 스팀 파이프에 금이 가서 누설된 거일 수도 있어. 자, 화재의 원인, 아니 연기의 원인이 명확해 불명확해? 불일 수도 있고 파이프일 수도 있어. 명확하지 않죠. 즉 앞에 있는 말처럼 비상 상황은 항상 명확하게 라벨 붙지 않는다 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A번은 그냥 뭘로 판별이 돼? 문장 내의 논리로서 판별이 되는 거죠. 연기가 불일 수도 있고 파이프일 수도 있는 것처럼 항상 명확하게 라벨이 붙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A번은 판별하고 우리 틀을 조금 확장시킬 수 있겠죠. emergency를 판별할 때 이게 어떻다라는 거야? 항상 클리어하진 않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또 보시면 길거리에서 나는 비명은 공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다툼을 나타낼 수도 있어. 출입구에 누워있는 남성은 관상동맥증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는 단지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걸 수도 있대. 자, 계속 나오죠. 공격일 수도 있고 가족끼리 싸운 걸 수도 있다. 병에 걸린 거일 수도 있고 잠에 든 걸 수도 있다. 그냥 계속 뭐라는 거야? 비상 상황에 대한 판별은 항상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뭐가 됐어? 반복이 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로 다음 문장 보시면 사람들인데 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래서 뭘 본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본대.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emergency를 판별하는 게 항상 명확하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방법도 쓴다라는 거야? 주변을 본다라는 거네. 이렇게 틀이 확장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평온해, 그 다음에 무관심하다라면 그는 그렇게 할 거래. 자기도 무관심하고 편하게 있을 거래. 만약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강하게 반응한다면 그도 경계할 가능성이 있대 라는 건 계속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를 본다고? 주변을 본다라는 말이 반복이 됐네. 비상 상황을 판별할 때는 주변을 본다라는 거. 또 보시면 이러한 경향, 즉 주변을 보는 경향은 단순히 맹목적인 수능이 아니라는 거야. 보통 우리는 많은 가치 있는 정보를 얻는데,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지로부터.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로부터 정보를 얻는데, 즉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디를 본다고? 주변을 본다고. 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 보시면 이것은 드문, 되게 희귀한 여행객이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길가에 있는 식당을 고를 때 멈추기를 선택한 거야, 식당에서. 근데 어떤 식당이야? 다른 어떠한 차도 주차장에 없는 식당이래. 자, 다시
지금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우리는 상황을 판단할 때 주변을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주차장에 사람이 있대 없대? 주차장에 차가 없다라는 일단 주변 상황을 봤어. 그럼 우리는 주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잖아. 식당 주변에 차가 없어. 그럼 우린 어떤 판단을 해야 돼? 멈추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주변 사람도 안 멈췄으니까. 근데 얘는 뭐한대? 멈춘대. 주변을 보고 판단해야 돼. 주변을 봤는데 사람이 없어. 당연히 우리도 안 가야 되는데 멈췄대. 그럼 얘는 이상한 애야, 정상인 애야? 이상한 애겠죠. 즉 어떤 애라고? rare, 드문 애라고. 왜? 주변을 보고도 판단을 안 했으니까. 즉 B번은 우리의 틀이 그냥 반복됐다라고 볼 수 있죠. 주변을 보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변을 보고도 이상한 판단했으니까 rare, 드문 여행객이다라는 거. 다음 문장 또 보시면 일단 그러나라고 뭔가 전환의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소재나 방향성이 전환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때때로 타인의 반응은 제공한데 정확한 정보를. 이걸 보자마자 답이 바로 몇 번 나와야 돼? C번이 나와야겠죠. 왜? 일단 여태까지 내용은 뭐였어? 우리는 주변을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 but이라는 전환의 연결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소재든 방향성이든 뭐 하나가 일단 전환이 돼야 돼. 근데 똑같아. 앞에서도 주변을 본다. 뒤에서도 타인에 대한 반응, 즉 주변을 본다라는 소재가 똑같아. 소재는 안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 근데 앞에서는 주변을 보고 판단한다 했잖아. 그러면 주변에 대한 정보가 뭐라는 거야? 좋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주변을 봐도 판단이 안 된다. 뭐 주변의 정보가 이상하다라는 반대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C번에서 뭐라 그랬어? 주변 정보가 정확하대. 자, 다시 but 앞에서 주변을 본대. but 뒤에서 주변 정보가 정확하대. 주변 정보가 정확하면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주변을 본다라는 말 아니야? 그럼 전환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네. but이 나와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됐으니까 일단 3번이 뭐 한 거야? 어색한 거겠죠. 그러니까 C번은 틀 자체가 전환돼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됐으니까 틀로서 판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몇 번이 틀린 거야? C번이 틀린 거겠고,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안 될 시에는 C 뒤의 문장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 뒤를 보시면 연구된 무관심이와 환자들의 치과 대기실에 있는, 이거는 형편없는 지표라는 거야. 그들의 내면의 걱정에 대한. 다시 뭐래? 형편없는 지표래. 형편없는 지표라는 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 거야, 안 한 거야? 정확하게 제공을 안 한 거잖아. 근데 C번은 정확한 정보를 준다며. 둘의 말이 일치해? 일치가 안 하죠? 즉 틀로 판별 못했을 때는 문장 뒤에 있는 논리로서도 판별이 되는 거였다. 어쨌든 정보 몇 번? C번이 될 거고, 어쨌든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변에 정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맞춰서 글을 또 계속 보시면 그것은 고려된데 뭐가 창피한 거야. 냉철함을 잃는 것이 대중에게. 그러니까 대중에게 냉철함을 잃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민망한 상황이라는 거야. 다시 냉철함을 잃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본인이 당황해도 당황한 티를 낸다야, 안 낸다야? 안 낸 거죠. 당황했지만 당황한 티를 안 내. 그럼 주변을 봤을 때 정보가 정확한 거야?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당황한 티를 안 내니까. 또 보시면 잠재적으로 되게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거래. 실제로 그런 것처럼. 다시 어떤 상황이래? 극심한, 격렬한 상황이야. 되게 다급한 상황이야. 다급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대. 다시 극심한 상황이니까 다 극심해야 돼. 난리가 나야 돼. 근데 어떻게 보인대? 무관심하대. 라는 건 정확한 정보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정확한 정보를 안 준 거죠. 즉 D번도 우리의 뭐가 바뀐 틀이 반복이 됐으니 틀로 판별이 되는 문장이겠고, 다음 또 보시면 군중들은 따라서 강요할 수 있대. 그 멤버들한테 뭐를 강요해? 행동하지 마라 라고 강요한다라는 거야. 뭐 함으로써? 그것의 수동성을 통해서 암시하는 거야. 그 사건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자,
극심한 상황인데도 행동하지 말라고 한데 정보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즉 2번도 뭐가 틀을 통해서 판별이 되는 말이었다. 그럼 지금 소재가 바뀐 다음에 계속 어떤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 실제로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당황한 티를 안 낸다. 그러니까 주변을 봐도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겠죠.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그래서 개인들인데 그러한 군 중에 있는 개인들은 두려움을 느낀대. 뭐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냐면은 그들이 멍청해 보일까봐. 만약에 걔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러니까 마치 비상 상황인 것처럼 행동하면 멍청해 보일까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대. 그러니까 안 멍청해 보이려고 무서운 티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주변을 봐도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1번 우리가 독립적으로 판단할까? 군중의 효과.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데 첫 번째, 주변을 본 다음에. 두 번째, 심지어 무서울 때 주변까지 의식해서 안 무서운 티 낸 다음에. 그러니 당연히 주변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는 거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이기는 전략 이런 얘긴 안 나왔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멍청해 보이지 않는 방법이래.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 3번, 비상사태가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줄까 이런 얘기 안 나왔고 조화를 통해 나아가는 거 안 나왔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얘기도 안 나왔다. 답은 1번이겠고 42번은 아까 봤죠? 몇 번? C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 3번이 된다.